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1년 전 오늘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14선언을 채택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를 포함해서요,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떠날 때의 감회 어린 소감 적지 않았을 텐데 그 장면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김정은 위원 이번에는 민간 부분을 우리가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쪽을 담당하는 그런 쪽하고 많은 자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일정상으로는 예정된 것은 없고요. 평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11년 전에 그 주역을 하셨던 두 분 이제 다 모두 세상에 안 계시고 좀 아쉽고 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행사 치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과 접견이 이루어진다면 11년 전 14선언의 주역분들의 2세, 남북정상의 2세가 만나는 자리가 될 텐데요. 2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런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계속 이렇게 잘 진행되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항에는 리성건 조평동 위원장도 영접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이 말 한마디 뿌리 없는 줄기 없다고 하면서 기쁜 방문을 예정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쁜 방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뿌리가 없는 줄기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6.15 선이나 14선언 그리고 이제 4.27 선언까지 이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쭉 이어져 나왔던 남북 간의 공동의 노력이 이제까지 와서 줄기끌어 뻗어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를 했었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조명근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평양 남북 공동선언 때도 북한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과 14일 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옆집 드나들듯이 이제는 북한에 오시게 됐군요라는 덕담처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 평양 방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육로를 통해서 금단의 선을 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위원장과 선언을 했고 이제 11년 만에 남북이 처음으로 기념식을 연다고 하는데요. 김근식 교수님이 2007년 당시에 이 특별 수행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함께 보좌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이제 특별 수행원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11년 만에 남북이 함께 그 14 공동선언에 대한 이 공동 기념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14선언이 2007년에 비록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돼 있었고 그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서 남북관계 속도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합의들을 구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사실 백지화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오히려 이제 중단돼 버렸기 때문에 그 진통을 겪은 다음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리고서야 물꼬가 트여서 다시 11년 만에 14 정상선언 공동기념식을 지금 평양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핵화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도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문화계로도 민간 참여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각에서는 저렇게 뭐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만 저는 비핵화와는 별도로 대규모 경제 지원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건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면 우리는 북에 가서 북의 실상을 알게 되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맞으면서 우리 측의 이 자유로운 분위기와 우리 측의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익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많이 접촉하고 많이 교류하면 사실은 교류 그 자체는 오히려 북한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저희 제작진이 당시에 김근식 교수님 사진을 입수해서 보여드렸는데 별로 외모가 달라지시질 않았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이를 안 잡수신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금 노건호 씨가 함께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버지 생각을 하면요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헌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던데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이제 2세로서 만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만날 수가 있겠죠. 이제 사실 이번 행사 자체가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노무현 재단 중심으로 이제 인원을 구성한 것 같고요.
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14선을 하실 때 그 뭐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그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육사선과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네. 이번 그 평양 방문도 단순히 노무현 재단의 행사라기보다는 국가 정상 간의 합의에 따른 그 기념 행사거든요. 그래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자제분인 그 노건호 씨 같은 경우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아마도 그런 그 노 대통령이 그런 평화 통일이라든지 그런 걸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아마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은 뭐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 권력을 쥐고 있고 노건호 씨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취지나 그 추진하시는 꿈을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의 만남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저 이제- 잠시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말이죠.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진으로요, 지금 800명 넘고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뿐이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오늘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규식 교수님 예.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노건호 씨가 평양 간 것에 이제 많은 언론의 관심이 있는데 네. 2박 3일 일정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노건호 씨와의 만남, 그러니까 2세와의 만남 둘이 성사가 되게 되냐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게 가능성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국무위원장이라고는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갖고 있고 노건호 씨는 사실 노무현 재단의 어떤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올라가는 이른바 민족통일대회의 공동대표 단중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의 그냥 민간 참여 인원으로 가기 때문에 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서 2박 3일 동안 남북 정상회담 공식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7일이면 내일 모레면 폼페이오가 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폼페이오를 만나서 또 비핵화 문제 협상해야 되는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올라간 150명의 이 민간 대표단 전체를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접견해서 식사를 낸다고 하면 그 전체 만난 자리에서 같이 만날 수 있겠으나 네. 따로 단둘이 만나거나 아니면 이번에 올라간 방북단의 대표단과 함께 소수가 국한돼 가지고 만나는 것은 김정은의 속성상 그리고 북한 체제의 속성상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하찬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제 남북 국회 회담까지 아마 이번에 고위급 협의도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 쪽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김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난 이미 이제 그 3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네. 정상회담 당시에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은 같이 방북을 동행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사실 그 연장선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이 행사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 둘러리는 싫다고 거부를 한 상황에서 그 정상회담의 합의 결과로서 올라가는 이번에 방북단에 또다시 끼어가는 건 좀 제가 볼 때 구색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평양이 정치 1번지가 돼서 되겠느냐. 지금 정기 시즌인데 네. 너도 나도 평양 가서 옥류관 냉면 먹고 사진 찍어서 되겠느냐라고 아주 강한 반발 입장을 보였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평화와 협력의 큰 방향은 동의하지만 이 14 기념 행사라는 게 지금까지 11년 동안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1년 동안 남쪽에서 독자적으로 노무현 재단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11년 동안 했던 식으로 하는 게 맞지 갑자기 지금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고 그래서 남쪽에 네. 있는 모든 정당 대표 데리고 올라가서 둘러리 세워서 하는 건 관례상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네. 아마 좀 우회적으로 고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60명이 넘어간 방북단 아니겠습니까? 돌아올 때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심었던 소나무도 11년 만에 어떻게 자랐는지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